사모님, 혹시 이 건물주분 연락처 아세요? 윤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한 장의 명함을 꺼내 그녀 앞으로 밀었습니다. 정은생활 대표 김정은. 윤서연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이 건물이 사모님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저는 미소 지으며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네. 당신이 내는 월세, 제 통장으로 들어와요. 안녕하세요. 마음에 남는 이야기, 사연의 시작은입니다. 평범한 하루 속에도 인생이 바뀌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 순간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오늘의 사연의 시작은 서울시 강북구 미아동에 사는 52세 김정은 씨의 이야기입니다. 결혼 전날 밤 어머니는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정은아, 이 돈은 내가 힘들 때를 위한 거야. 남편한테는 말하지 마라. 여자에게도 무기가 필요하단다. 어머니가 남겨주신 지참금은 2억이었습니다. 저는 그 돈으로 대출을 껴서 강북구에 있는 3층짜리 낡은 상가 건물을 샀습니다. 총 4억 5천. 결혼 한 달 전이었습니다. 등기부등본에는 오직 제 이름만 올라갔습니다. 남편 태준에게는 단 한 번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결혼식 날도 신혼여행 갔을 때도 아이를 가졌을 때도요. 그냥 제 안에 조용히 묻어두었습니다. 태준은 제가 친정 재산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였죠. 우리 며느리 집안은 그냥 평범해. 돈 있는 집도 아니고. 시어머니는 친구들 앞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옆에서 듣고도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결혼 후 10년이 흘렀습니다. 그 건물은 조용히 월세를 받아주었습니다. 1층은 작은 편의점, 2층과 3층은 비어 있다가 나중에 사무실 두 곳이 들어왔습니다. 한 달에 400만 원 정도의 월세가 제 통장으로 들어왔죠. 대출 이자 빼고 나면 200만 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저는 그 돈을 모았습니다.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고 조용히요. 5년 전부터는 온라인 쇼핑몰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작은 공동 구매 카페였습니다. 주부들끼리 모여서 생활용품 싸게 사는 모임이었죠. 주방용품, 속옷, 화장품, 건강식품까지. 입소문이 나면서 회원이 늘었고 저는 정식으로 쇼핑몰을 만들었습니다. 이름은 정은생활이라고 지었습니다. 제 이름을 딴 거였죠. 지금은 직원 3명을 두고 있습니다. 상품 관리 담당 직원, 고객 응대 담당 직원, 배송 담당 직원까지 모두 재택으로 일합니다. 저도 집에서 일하고요. 한 달 수익은 평균 1,0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순이익으로만 500만 원은 제 통장에 쌓입니다. 건물 월세 200만 원까지 합치면 한 달에 700만 원 정도를 버는 셈이죠. 하지만 시댁 식구들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태준도 시어머니도 시누이도요. 제가 매일 뭘 하는지 관심조차 없었으니까요. 아침 6시에 일어나 도시락을 쌉니다. 태준이 좋아하는 계란말이, 김치볶음, 잡채까지 매일 아침 똑같은 메뉴를 만듭니다. 7시에 남편을 배웅하고 나면 청소를 시작합니다. 거실, 방, 화장실, 베란다까지 구석구석 닦고 쓸고 정리합니다. 시어머니는 일주일에 3번 우리 집에 오십니다.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정확히 오전 10시에 초인종이 울립니다. 정은아, 나야. 문을 열면 시어머니는 신발을 벗고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집 안을 둘러보십니다. 청소 상태를 확인하러 오시는 거죠. 정은아, 여기 먼지 좀 봐. 구석구석 안 닦았네. 시어머니는 손가락으로 장롱 위를 훑으며 말씀하십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닦을게요. 저는 고개를 숙입니다.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서 이것도 제대로 못하니? 요즘 며느리들은 다 직장 다니던데 너만 백수야.
시어머니의 한숨 소리가 길게 이어집니다. 점심은 혼자 먹습니다. 간단히 라면 끓여 먹거나 냉장고에 있는 반찬으로 때웁니다. 그리고 오후 1시부터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합니다. 노트북을 펼치고 쇼핑몰 주문을 확인합니다. 고객 문의에 답변하고 상품 기획 회의를 하고 매출 현황을 체크합니다. 직원들과는 메신저로 소통합니다. 화상 회의도 합니다. 하지만 시어머니 오시는 날엔 조용히 해야 합니다. 오후 4시쯤 되면 저녁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시장 가서 장 보고 집에 와서 재료 손질하고 음식을 만듭니다. 국찌개, 반찬 서너 가지는 기본입니다. 태주는 반찬 가짓수가 적으면 불평을 하거든요. 집에서 노는데 밥상도 제대로 못 차려? 그런 말을 들으면 속이 상하지만 참습니다. 태주는 저녁 7시쯤 들어옵니다. 밥 줘. 인사 대신 던지는 한마디입니다. 저는 식탁에 밥상을 차려줍니다. 태주는 텔레비전을 보며 밥을 먹습니다. 오늘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 하나 따냈어. 태주는 자랑하듯 말합니다. 그래요? 잘 됐네요. 제가 대답하면 태주는 계속 이야기합니다. 이번엔 진짜 크게 한 건 하는 거야. 투자금만 10억 넘어. 태주는 매일 이런 말을 합니다. 큰 딜, 큰 프로젝트, 큰 돈. 하지만 통장엔 늘 빈 바람만 불었습니다. 생활비는 늘 부족했습니다. 태준이 주는 돈은 한 달에 150만 원. 관리비, 식비, 생필품 사면 남는 게 없었습니다. 가끔은 마이너스가 나기도 했죠. 저는 몰래 제 돈으로 생활비를 보탰습니다. 태주는 몰랐습니다. 제가 어디서 돈을 구하는지 관심도 없었으니까요. 친정에서 용돈 받아 쓰나 보지 뭐. 태주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은이 친정이 좀 보태주나 보지. 안 그럼 어떻게 살아? 그렇게 말씀하시며 저를 무시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친구들 만날 때마다 저를 화제거리로 삼으셨습니다. 우리 며느리는 참 편하게 살아. 일도 안 하고 집에서 놀기만 하니까. 요즘 젊은 애들은 다 직장 다니는데 얘만 백수야. 저는 옆에서 그 말을 듣고도 웃으며 과일을 깎아드렸습니다. 화가 나지 않았냐고요? 처음 몇 년은 화가 났습니다. 억울하고 분했죠. 밤에 혼자 이불 속에서 울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습니다. 이 무시가 오히려 저를 자유롭게 만든다는 걸요. 관심받지 못하니까 오히려 숨 쉴 공간이 생겼습니다. 아무도 제가 뭘 하는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컴퓨터 앞에 앉아 있어도 또 인터넷 쇼핑하나 보네. 하고 지나갔습니다. 전화 통화를 해도 친구랑 수다 떠는구만. 하고 무시했습니다. 덕분에 저는 조용히 제 세계를 키울 수 있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아무 방해 없이요.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평범한 주부처럼 살았습니다. 아침엔 도시락 싸고, 낮엔 청소하고, 저녁엔 밥 차리는 여자. 시어머니 눈치 보고 남편 뒷바라지하는 여자. 하지만 통장엔 돈이 쌓여갔습니다. 건물 월세, 쇼핑몰 수익, 그리고 모아둔 예금까지. 제 이름으로 된 자산은 어느새 8억이 넘어 있었습니다. 태주는 꿈에도 몰랐죠. 자기가 무시하는 이 여자가 자기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는 걸요. 시어머니도 몰랐습니다. 백수라고 깔보는 이 며느리가 한 달에 700만 원씩 버는 사업가라는 걸요. 저는 가끔 생각했습니다. 언젠가 이 비밀을 밝힐 날이 올까? 하지만 그럴 필요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대로가 편했으니까요. 무시당하는 게 싫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유로웠습니다. 저는 제 삶을 살고 있었으니까요. 어느 날부터 태준의 모습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는 태준의 손에
백화점 쇼핑백이 들려 있었습니다. 어머, 뭐 샀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아, 양복 한 벌. 요즘 거래처 미팅이 많아서. 태주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검은색 정장이었습니다. 가격표를 흘끗 봤는데 30만 원이 넘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태주는 평소 옷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백화점 세일 기간에나 한 벌씩 사고 그것도 10만 원대 저렴한 걸로만 골랐죠. 생활비도 빠듯한데 갑자기 30만 원짜리 양복이라니. 생활비 좀 더 주세요. 요즘 물가도 많이 올랐고.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알았어. 다음 달에. 태주는 귀찮다는 듯 대답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며칠 후엔 더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는 태준에게서 낯선 향기가 났습니다. 은은한 시트러스 향. 여보, 향수 뿌렸어요? 응. 어제 샀어. 친구가 추천해줘서. 태주는 거울을 보며 넥타이를 매만졌습니다. 결혼 10년 동안 향수 한 번 안 쓰던 사람이었습니다. 선물로 받은 향수도 서랍에 그대로 있었는데요. 출근 준비 시간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엔 후다닥 씻고 나가던 태준이 이제는 거울 앞에서 한참을 섭니다. 머리를 여러 번 빗고 얼굴을 이리저리 살피고 옷매무새를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오늘 중요한 미팅 있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아니, 그냥. 짧은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핸드폰도 새로 바꿨습니다. 멀쩡하던 핸드폰을 2년도 안 돼서 최신 모델로 바꾼 겁니다. 고장 났어요? 아니, 그냥 바꾸고 싶어서. 태주는 새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묘하게 낯설었습니다. 예전엔 절약하자고 아껴 쓰자고 하던 사람이 갑자기 돈을 쓰기 시작한 겁니다. 퇴근 시간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엔 칼퇴근하던 태준이 이제는 밤 10시가 넘어서 들어옵니다. 오늘도 야근이에요? 응. 요즘 큰딜 하나 진행 중이라 정신없어. 피곤해 보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얼굴엔 묘한 생기가 돌았고 입가엔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주말에도 집에 있는 시간이 줄었습니다. 오늘 골프 간다. 어제도 나갔잖아요. 거래처 사람들이랑 약속 있어. 토요일 아침부터 나가서 저녁 늦게 들어왔습니다. 일요일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은 뭐 해요? 친구들이랑 등산. 예전엔 주말이면 집에서 텔레비전만 보던 사람이었는데요. 가장 이상한 건 쟤를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예전에도 따뜻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말은 붙였습니다. 오늘 뭐 했어? 저녁 뭐야? 같은 간단한 대화라도 있었죠. 하지만 요즘은 아예 말을 안 합니다. 집에 와서 밥 먹고 씻고 자는 게 전부입니다. 제 눈도 제대로 안 마주칩니다. 밤에 잘 때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엔 등을 돌리고 자도 가끔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침대 끝에 바짝 붙어서 잡니다. 마치 저를 피하는 것처럼요. 한밤중에 화장실 가려고 일어나면 태주는 핸드폰을 보고 있습니다. 새벽 2시, 3시에도요. 제가 움직이는 소리에 화들짝 놀라 핸드폰을 엎습니다. 뭐 보세요? 아무것도 아니야. 잠이 안 와서. 태준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예전에는 없던 반응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묻지 않고 다시 누웠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가슴 한쪽이 답답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태주는 또 골프 간다며 나갔습니다. 평소엔 일요일에 가는데 갑자기 토요일로 바뀐 겁니다. 저는 혼자 남은 집에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쇼핑몰 주문을 확인하다가 문득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 그 느낌을 떨쳐낼 수가 없었습니다.
핸드폰을 들고 친구 명숙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명숙은 태준의 회사 근처에 살고 있습니다. 가끔 태준을 우연히 마주친다고 했었죠. 언니, 요즘 태준이 좀 이상한 것 같지 않아?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명숙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은아, 나 사실 며칠 전에 태준이 봤어. 명숙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어디서?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강북구 근처 한의원 개업식에서 우연히 지나가다가 봤는데 명숙은 말을 이었습니다. 태준이가 리본 자르는 거 봤어. 젊은 여자 원장이랑 같이.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젊은 여자요? 응, 한의사 가운 입은 여자였어. 30대 후반, 40대 초반.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젊어 보였어. 명숙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태준이가 그 여자 옆에서 환하게 웃고 있더라. 나한테는 한 번도 안 보여준 표정이었어.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내가 사진 한 장 찍어놨어. 보낼까? 명숙이 물었습니다. 응, 보내줘. 제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정은아, 괜찮아? 응, 괜찮아. 고마워, 언니. 전화를 끊었습니다. 몇 초 후 카톡으로 사진이 도착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핸드폰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화면을 터치했습니다. 사진 속엔 태준이 있었습니다. 새로 산 검은 양복을 입고 환하게 웃으며 리본을 자르는 모습이었습니다. 옆엔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한의사 가운을 입은 여자.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화장을 연하게 한 모습이었습니다. 30대 후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윤서연. 그 여자는 태준을 보며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현수막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윤서연 한의원 개업을 축하합니다.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윤서연. 처음 듣는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사진을 확대했습니다. 태준의 표정을 자세히 봤습니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제 앞에서는 한 번도 짓지 않던 표정이었습니다. 배경에 보이는 건물 외관이 묘하게 익숙했습니다. 어디선가 본 듯한 느낌. 저는 급하게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부동산 관리 파일을 찾았습니다. 제가 소유한 강북구 상가 건물의 주소를 확인했죠. 서울 강북구 번동 112번지. 다시 사진을 봤습니다. 현수막 아래 작은 글씨로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서울 강북구 번동 112번지 2층.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제 건물이었습니다. 남편이 다른 여자를 위해 차린 한의원이 제 소유의 건물 2층에 있었던 겁니다. 웃음이 났습니다. 황당해서 웃음이 나왔죠. 10년 동안 저를 무시하고 백수 취급하던 남편이 지금 다른 여자한테 투자한다며 큰 소리치는 그 장소가 알고 보니 제 건물이라니. 저는 천천히 건물 임대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2층 세입자 명단에 윤서연 한의원이라는 이름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계약일은 석 달 전. 보증금 5천만 원, 월세 200만 원. 제 통장으로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돈이었습니다. 그 속에 무언가가 서서히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천장만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다른 여자에게 투자한 한의원이 제 건물에 있다니. 이보다 더 아이러니한 일이 또 있을까요? 웃음이 나왔습니다. 황당해서 웃음이 났죠. 동시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태준은 옆에서 코를 골며 자고 있었습니다. 편안한 얼굴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 저는 태준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10년을 함께 산 사람.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너무나 낯선 사람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주는 평소처럼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거울 앞에서 한참을 서서 머리를 빗고 새로 산 향수를 뿌렸습니다. 오늘도 늦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응, 저녁 약속 있어. 누구랑요? 거래처 사람들이랑.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태준이 나간 후 저는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정은아, 오늘 우리 집으로 와. 신우이도 온대. 네, 알겠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시댁 가는 날은 늘 피곤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뭔가 들을 얘기가 있을 것 같았거든요. 오후 2시 시댁에 도착했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왔니? 시어머니가 반갑지 않은 얼굴로 맞아주셨습니다. 네, 어머님. 저는 인사를 했습니다. 시누이는 저를 힐끗 보더니 고개를 돌렸습니다. 정은아, 너 요즘 태준이가 뭐 하는지 아니? 시어머니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일하죠, 뭐. 일만 하냐? 요즘 태준이 돈 좀 쓰던데? 시누이가 거들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새 옷도 사고 핸드폰도 바꾸고. 어디서 돈 났대? 저는 모른 척 했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회사에서 일 잘해서 그런가 봐요. 회사에서? 시어머니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태준이가 무슨 큰 투자했다던데. 의료 사업에. 제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의료 사업이요? 응, 며칠 전에 태준이가 자랑하더라. 한의원 투자했다고. 곧 대박 난대. 시어머니는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 참 똑똑하지? 이번엔 진짜 크게 한 건 하는 거야. 시누이도 거들었습니다. 오빠 말로는 동업자가 젊은 한의사래. 실력도 좋고. 제 손이 저절로 주먹을 쥐었습니다. 태준이 시댁에 자랑을 하고 다녔다니. 젊은 한의사와 투자했다고. 저한테는 한마디도 안 하면서요. 그 한의원이 어디 있대요? 제가 물었습니다. 강북구 어딘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오빠가 그러는데 그 여자 한의사가 참 똑똑하대. 시누이가 말했습니다. 나이도 젊고 실력도 좋고. 오빠가 투자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대. 투자를 얼마나 했대요? 한 7천에서 8천 정도. 큰 돈이지. 시어머니가 대답했습니다. 7천에서 8천. 태준이 어디서 그 돈을 구한 걸까요? 그 돈은 어디서 났대요? 제가 물었습니다. 태준이가 모아둔 거 있었나 봐. 아니면 대출받았거나. 시어머니는 신경 쓰지 않는다는 듯 말했습니다. 근데 정은아, 너는 뭐 하고 사니? 시누이가 갑자기 공격했습니다. 집에서 맨날 컴퓨터만 하고. 오빠가 고생하는데 너는 도움도 안 되잖아. 시어머니도 거들었습니다. 맞아. 며느리가 벌이라도 있으면 남편 투자할 때 보태주기라도 하지. 저는 참았습니다. 말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한 달에 700만 원씩 번다고. 제 건물이 있다고. 태준이 투자한 그 한의원이 제 건물에 있다고. 하지만 참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죄송합니다. 제가 부족해서.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에이, 됐어. 그래도 우리 태준이가 잘하니까 다행이지. 시어머니는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이번 투자 대박 나면 우리도 좀 도움 받아야겠어. 시댁에서 나오는 길, 제 안에 무언가가 완전히 깨어났습니다. 이제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태준이 저를 속이고 시댁에 자랑까지 하고 다니다니.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확인하러 가기로. 다음 날 오전, 저는 강북구로 향했습니다. 제 건물 앞에 섰습니다. 10년 만에 직접 방문하는 거였습니다. 3층짜리 낡은 상가 건물.
2층 유리창에 윤서연 한의원이라는 간판이 번쩍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2층 문을 열었습니다. 따르릉 벨소리가 울렸습니다. 어서 오세요. 접수 직원이 밝게 인사했습니다. 초진이세요? 네, 허리가 아파서요. 원장님 계세요? 잠시 후 윤서연이 나왔습니다. 사진에서 봤던 그 여자. 한의사 가운을 입은 모습이 단정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서연입니다. 윤서연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부드러웠습니다. 여기 오픈한 지 얼마 안 됐죠? 제가 물었습니다. 네, 3달 정도요. 혼자 하세요? 아니요, 공동으로 하고 있어요. 지인이 투자를 해줬거든요. 윤서연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미소가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남자분이에요? 네, 어떻게 아셨어요? 윤서연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그냥 궁금해서요. 요즘 한의원 창업이 쉽지 않잖아요. 맞아요. 혼자서는 못했을 거예요. 그분이 많이 도와주셨어요. 저는 윤서연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그분 성함이 박태준 씨 맞죠? 윤서연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어떻게 아세요? 제 남편이거든요. 윤서연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부인이세요? 네, 결혼 10년 차 부인입니다.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알려드릴게요. 여기 건물주도 접니다. 윤서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건물주가 부인이세요? 네, 제 건물이에요. 당신이 내는 월세 200만 원, 제 통장으로 들어와요. 저는 가방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정은생활 대표 김정은. 제 명함이에요. 참고하세요. 윤서연은 명함을 받아들고 말을 잃었습니다. 저는 돌아서서 한의원을 나왔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제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한의원을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태준이었습니다. 여보, 지금 어디야?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집 가는 중인데요, 왜요? 아니, 그냥. 저녁 늦을 것 같아. 또요? 응, 미안. 전화를 끊고 웃음이 났습니다. 윤서연이 벌써 전화했나 봅니다. 태준에게 제가 다녀갔다고. 지금쯤 태준은 패닉 상태일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하고 있겠죠. 저는 일부러 천천히 걸었습니다. 급할 건 태준이지 제가 아니니까요. 집에 도착해서 저녁 준비를 했습니다. 평소처럼 국찌개, 반찬 서너 가지. 하지만 마음은 전혀 평소 같지 않았습니다. 오늘 밤 태준이 어떤 얼굴로 집에 올지 궁금했습니다. 거짓말을 계속할까요? 아니면 실토할까요? 밤 11시가 넘어서 태준이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늦었네요. 제가 말했습니다. 응, 미안. 태준은 제 눈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밥 드실래요? 아니, 괜찮아. 밖에서 먹었어. 태준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샤워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참 후에 나온 태준은 침대에 누웠습니다. 여보, 자. 네. 저는 대답했지만 잠들지 않았습니다. 태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뒤척이는 소리가 계속 들렸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태준은 일찍 나갔습니다. 아침도 안 먹고요. 오늘 일찍 나가야 해. 그 말만 남기고 현관문을 닫았습니다. 도망치듯 나간 겁니다. 저는 혼자 웃었습니다. 점심쯤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정은아, 너 어제 어디 갔었니? 그냥 시장 갔다 왔는데요. 시장? 태준이가 그러는데 내가 어디 다녀왔다던데.
역시나 태준이 시어머니한테 말한 모양입니다.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태준이가 투자한 한의원 있잖아. 거기 갔었니? 제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아, 네. 허리가 아파서 가봤어요. 왜 갔어? 거기가 태준이 투자한 데인 줄 알았어? 몰랐어요. 그냥 가까운 한의원 찾다가.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은아, 너 그 원장한테 이상한 말 안 했지? 무슨 말이요? 태준이가 걱정하더라. 내가 오해할까봐. 오해? 제가 오해를 한다고요? 오해할 게 뭐가 있어요? 정은아, 태준이는 그냥 사업 투자한 거야. 그 여자랑은 아무 사이도 아니야. 시어머니는 태준 편을 들었습니다. 투자자랑 한의사 관계지. 다른 건 없어. 너도 이해해줘야지.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말이야, 태준이가 이번에 큰돈 벌면 우리한테도 좀 보태줄 거야. 그러니까 너도 태준이 응원해줘야 해. 시어머니는 계속 태준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우리 아들 참 똑똑하지? 이런 좋은 투자처를 찾다니. 의사 선생님이랑 같이 한다며? 그 여자도 참 야무지대.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웃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모르시는 겁니다. 태준이 투자한 그 한의원이 제 건물에 있다는 걸. 태준이 자랑하는 그 야무진 여자가 제 건물 세입자라는 걸. 제 월세로 한의원이 굴러간다는 걸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태준은 계속 늦게 들어왔습니다. 집에서는 말을 거의 안 했습니다. 제 눈도 피했습니다. 딱 봐도 죄책감에 시달리는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인정은 안 하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친구 명숙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정은아, 나 또 봤어. 태준이. 또? 제 손이 멈췄습니다. 응, 이번엔 강북구 카페에서. 그 여자랑 둘이 앉아 있더라. 언제? 어제 오후. 내가 지나가다가 우연히 봤는데 둘이 진지하게 얘기하고 있더라. 커피 마시면서. 명숙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정은아, 분위기가 그냥 사업 파트너 같지 않았어. 어떤데? 손도 마주잡고 있고 윤서연이 태준이 보면서 막 웃고 태준이도 되게 행복해 보이더라. 제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정은아, 미안해. 내가 이런 말해서. 근데 알려줘야 할 것 같아서. 아니야, 고마워 언니.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태준과 윤서연이 카페에서 만났다. 둘이서 손을 잡고. 그날 밤 태준이 들어왔을 때 물었습니다. 여보, 어제 강북구 갔었어요? 태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왜 갑자기? 그냥 궁금해서. 거기서 뭐 했어요? 거래처 미팅 좀 하고. 혼자요? 응. 아니, 거래처 사람들이랑. 여자도 있었어요? 태준은 잠시 말을 잃었다가 대답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그게 뭐? 카페에서 커피 마셨어요? 태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너, 어떻게 알아? 누가 봤대요? 윤서연 씨랑 둘이 앉아 있는 거. 그건, 손도 잡고 있었다던데요. 아니야. 그건 오해야. 태준이 소리쳤습니다. 그냥 사업 얘기하다가 악수한 거야. 악수를 그렇게 오래 해요? 너 지금 나 의심하는 거야? 의심할 만하잖아요. 제 몰래 대출받고 다른 여자한테 투자하고 카페에서 만나고. 그건 다 사업이라니까. 태준은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문을 쾅 닫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저는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태준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사업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태준의 신용정보를 조회했습니다.
배우자는 조회가 가능했거든요. 화면에 뜬 내용을 보고 입이 벌어졌습니다. 대출이 3건, 총 8천만 원. 모두 석 달 전에 받은 거였습니다. 금리도 높았습니다. 연 12%. 태준이 대출을 받아서 투자한 겁니다. 제게는 한마디도 안 하고요. 그것도 고금리 대출을요. 한 달 이자만 80만 원이 넘었습니다. 어떻게 갚을 건가요? 한의원에서 돈이 나올 때까지 기다릴 건가요? 저는 한의원 사업성을 검색해 봤습니다. 요즘 한의원 창업이 쉽지 않다고 했습니다. 경쟁이 심하고 초기 적자가 길다고요. 최소 1년은 버텨야 손익분기점에 도달한답니다. 그동안 태주는 어떻게 이자를 갚을 건가요? 웃음이 났습니다. 태준이 망하는 건 시간 문제였습니다. 고금리 대출에 수익도 안 나는 사업에 투자했으니까요. 저는 가만히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태준이 스스로 무너지는 걸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부동산 관리 회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2층 윤서연 한의원 월세 다음 달부터 250만 원으로 인상해 주세요. 건물주님, 갑자기 인상하시면 세입자가 반발할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계약서에 명시된 조정 범위 내니까 문제 없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통보 공문 발송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50만 원 인상. 많지 않지만 윤서연에게는 부담이 될 겁니다. 개업한 지 얼마 안 된 한의원이니까요. 며칠 후 집 앞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오후 3시쯤이었습니다. 누굴까 싶어 문을 열었습니다. 윤서연이 서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모님. 윤서연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죄송합니다. 갑자기 찾아와서 건물주분 연락처를 여쭤보러 왔어요. 건물주요? 저는 일부러 모른 척 했습니다. 네, 월세 인상 통보가 와서요. 건물주분과 직접 얘기하고 싶어서요. 윤서연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연락처 아시나요? 저는 거실로 들어가 가방을 들고 나왔습니다. 명함 한 장을 꺼냈습니다. 정은생활 대표 김정은. 윤서연에게 건넸습니다. 이게 건물주 명함이에요. 윤서연은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명함을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사모님이 건물 주세요? 윤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제 건물이에요. 결혼 전에 샀거든요.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신이 내는 월세, 제 통장으로 들어오는 거죠. 윤서연은 말을 잃었습니다. 손에 든 명함만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몰랐어요. 뭘 몰랐어요? 태준 씨 부인이 건물주인 줄은. 알았으면 안 들어왔겠죠? 윤서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태준 씨가 싱글인 줄 알았어요. 투자자로만 생각했고. 투자자요?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투자자 맞죠? 제 건물에 월세 내는 세입자한테 투자한 거니까. 사모님,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오해요? 뭘 오해했는데요? 저는 윤서연을 똑바로 봤습니다. 제 남편이 당신한테 8천만 원 대출받아서 투자한 거 알아요. 고금리 대출이요. 한 달 이자만 80만 원 넘는 거. 윤서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대출이요? 저는 태준 씨 본인 돈인 줄. 당연히 본인 돈이겠죠. 빚도 본인 거니까요.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근데 그 빚은 누가 갚을 건가요? 한의원에서 수익 나올 때까지 기다릴 건가요? 저희 한의원은 잘 되고 있어요. 환자도 늘고 있고. 거짓말 마세요. 제가 관리회사 통해서 다 확인했어요. 한 달 매출 얼마 안 되더군요.
윤서연은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태준이었습니다. 일찍 퇴근한 모양입니다. 여보, 나. 태준은 거실에 윤서연이 서 있는 걸 보고 굳었습니다. 윤 원장님? 태준 씨. 윤서연도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어머, 여보도 아시는 분이네요? 저는 일부러 밝게 말했습니다. 이분이 누구예요? 태준은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태준 씨, 저 먼저 가볼게요. 윤서연이 서둘러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잠깐만요, 원장님. 저는 윤서연을 불렀습니다. 다음 달부터 월세 250만 원이에요. 꼭 기억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윤서연은 고개를 숙이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거실에는 저와 태준만 남았습니다. 태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여보, 앉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태준은 천천히 소파에 앉았습니다. 설명할게. 설명이요? 뭘 설명하실 건데요? 한의원 투자한 거. 알아요. 다 알아요. 저는 태준을 똑바로 봤습니다. 8천만 원 대출받아서 투자한 거. 제 건물에 들어온 한의원에요. 그것도 제게는 한마디도 안 하고요. 태준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미안해. 말하려고 했는데. 언제요? 망하고 나서요? 망하지 않아. 한의원 잘 될 거야. 잘 돼요? 월 매출도 안 나오는데? 저는 비웃었습니다. 너 어떻게 알아? 제 건물이니까 알죠. 관리회사 통해서 다 확인했어요. 환자도 별로 없고 수익도 안 나온다고요. 태준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럼 이자는 어떻게 갚을 건데요? 한 달에 80만 원. 내가 알아서 할게. 어떻게요? 회사 월급으로요? 생활비도 제대로 못 주는 분이? 저는 차갑게 물었습니다. 태준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여보, 나 정말 미안해. 투자 기회가 와서 그냥 너한테 말하면 반대할 것 같아서. 당연히 반대하죠. 고금리 대출받아서 하는 투자를요. 하지만 이건 좋은 기회야. 의료 사업은 안정적이고. 안정적이요? 저는 웃었습니다. 개업 석 달 만에 월세도 못 버는 게 안정적이에요? 앞으로 나아질 거야. 시간이 좀 걸릴 뿐이야. 시간이요? 그동안 이자는 누가 내요? 태준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일어섰습니다. 여보,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윤서연 씨랑 무슨 사이예요? 아무 사이도 아니야. 그냥 사업 파트너야. 태준이 소리쳤습니다. 사업 파트너가 카페에서 둘이 만나요? 신우이 친구가 봤대요. 그건 사업 얘기하려고. 거짓말 마세요. 제가 다 알아요. 저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으며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따로 자요. 여보. 태준이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문 열어봐. 얘기 좀 하자.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태준의 두드리는 소리가 점점 작아지더니 멈췄습니다. 한참 후 거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준이 전화하는 소리였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저 태준이에요. 네, 괜찮아요.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시어머니한테 전화한 모양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는 핸드폰을 꺼내 쇼핑몰 매출을 확인했습니다. 이번 달도 괜찮았습니다. 1,100만 원. 건물 월세까지 합치면 1,300만 원. 저는 혼자서도 충분히 살 수 있었습니다. 태준 없이도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거실에서 태준이 뒤척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소파에서 자는 모양입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될 겁니다. 태준의 몰락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태준은 매일 소파에서 잤습니다. 아침마다 구겨진 얼굴로 출근했고, 밤엔 더 늦게 들어왔습니다. 말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필요한 말만 했죠. 어느 날 저녁 태준이 일찍 들어왔습니다. 손에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여보, 이거 됐어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저는 꽃을 받지 않았습니다. 여보, 제발 얘기 좀 하자. 나 정말 미안해. 미안하면 다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정말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다시는요? 뭘 다시 안 하실 건데요? 거짓말이요? 바람이요? 바람 아니야. 나 윤 원장이랑 아무 사이도 아니라니까. 태준이 소리쳤습니다. 그냥 사업 파트너야. 사업 파트너가 8천만 원 빚을 지나요? 제 건물에 들어와서요? 태준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여보, 나 진짜 몰랐어. 내가 건물주인 줄은. 몰랐으면 괜찮아요? 제게 말도 안 하고 대출받고 다른 여자한테 투자하는 게 투자야, 투자. 사업이라고. 좋아요. 사업이라고 칩시다.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럼 그 사업은 잘 되고 있나요? 이자는 어떻게 갚고 있어요? 태준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건 말 안 해도 알아요. 못 갚고 있죠? 지금은 좀 어렵지만 곧 나아질 거야. 언제요? 한의원 환자도 없는데 시간이 좀 걸릴 뿐이야. 태준이 또 소리쳤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보, 솔직히 말해봐요. 윤서연 씨 좋아하는 거죠? 태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니야. 거짓말 마세요. 눈빛 보면 알아요. 정말 아니야. 나 너밖에 없어. 태준이 제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저는 손을 뿌리쳤습니다. 손 떼요. 이제 역겨워요. 여보, 방 가세요. 오늘도 소파에서 주무세요. 2달이 더 지났습니다. 태준의 얼굴은 점점 더 초췌해졌습니다. 대출 이자를 못 내는 모양이었습니다. 연체 문자가 오기 시작했죠. 저는 태준의 핸드폰에서 그 문자를 봤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정은아, 태준이가 요즘 이상하다던데? 네, 좀 그래요. 무슨 일이야? 사업이 안 풀려. 잘 모르겠어요. 정은아, 너 혹시 태준이한테 화나 있는 거 아니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한의원 투자 때문에?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봐. 너 질투하는 거지? 질투요? 그래, 젊은 여자 한의사한테. 태준이가 투자했다고 속상한 거지. 시어머니는 완전히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그게 아니라 며느리가 그러면 안 돼. 남편 사업 응원해줘야지. 전화를 끊고 저는 웃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직도 모르고 계셨습니다. 태준이 빚더미에 앉았다는 걸, 제가 건물주라는 걸, 모든 게 제 손안에 있다는 걸요. 3달째 태준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거실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여보, 나 이제 정말 끝이야.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은행에서 독촉장 나왔어. 이자 3달치 밀렸어. 그래서요? 도와줘. 제발. 태준이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나 진짜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제발 한 번만 도와줘.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돈 좀 빌려줘. 이자만이라도 갚게. 저한테 돈이 어디 있어요? 백수인데. 제발. 친정에서 좀 빌려줘. 저는 태준을 내려다봤습니다.
여보, 한 가지 물어볼게요. 지금 저한테 무릎 꿇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잘못했으니까. 뭘 잘못했는데요? 거짓말한 거. 너한테 말 안 하고 투자한 거. 그게 다예요? 태주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여보, 솔직히 말해봐요. 나를 무시한 것도 잘못 아닌가요? 10년 동안 나를 백수 취급하고 집에서 노는 여자라고 무시한 거요. 태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나는 그런 적 없어. 거짓말 마세요. 당신도 시어머니도 시누이도 다 저를 무시했잖아요.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맨날 백수라고 놀고 먹는다고 한심하다고 했잖아요. 여보, 근데 알아요? 그 백수가 한 달에 1,000만 원씩 벌었어요. 건물도 있고 사업체도 있어요. 태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 제 쇼핑몰이요. 정은생활. 직원 3명 두고 운영해요. 한 달 순이익이 500만 원이에요. 그게 정말이야? 건물 월세까지 합치면 한 달에 700만 원 벌어요. 태주는 말을 잃었습니다. 입만 벙긋거렸습니다. 당신이 무시하던 그 백수가요. 당신보다 돈 더 많이 벌었어요.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진짜 몰랐어. 당연히 몰랐죠. 관심도 없었으니까.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해요? 태주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저 바닥에 무릎 꿇은 채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한참 후 태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모르겠어요.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저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으며 말했습니다. 참, 그 한의원 곧 망할 거예요. 월세도 못 내고 있더라고요. 닷새 후 윤서연 한의원이 문을 닫았습니다. 부동산 관리 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건물주님, 2층 세입자가 월세 2달치 밀렸습니다. 계약 해지하겠다고 통보했어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보증금에서 밀린 월세 빼고 돌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한의원이 문을 닫은 지 일주일 후 태주는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밤새 전화도 안 받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정은아, 태준이 우리 집에 왔어. 어젯밤부터. 네, 알겠습니다. 무슨 일이야? 너희 부부 싸웠니? 좀 그래요. 정은아, 며느리가 참아줘야지. 남자들은 다 그래. 시어머니는 여전히 태준 편이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태준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얼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수염도 안 깎고 머리도 헝클어진 채였습니다. 여보,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야. 무슨 일이에요? 은행에서 대출 전액 상환 요구했어. 한 달 안에 8천만 원 갚으래. 그래서요? 나 진짜 갈 데가 없어. 회사에도 못 가겠어. 태주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한의원도 망했어. 윤 원장은 연락도 안 받고 나 혼자 다 떠안게 됐어. 투자자 책임이니까요.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여보, 제발 도와줘. 한 번만. 태준이 또 무릎을 꿇었습니다. 나 진짜 죽을 것 같아. 이자만이라도 좀 내게 도와줘.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내가 돈 있잖아. 쇼핑몰하고 건물도 있고. 태준은 이제 제 자산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돈으로 좀 빌려줘. 제발. 저는 한참을 태준을 바라봤습니다. 무릎 꿇은 남자. 10년 동안 저를 무시하던 그 남자가 지금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여보, 한 가지 물어볼게요.
진심으로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그래, 내가 잘못했어. 너를 무시했고, 거짓말했고, 멋대로 행동했어. 태준이 소리쳤습니다. 다 내 잘못이야. 그러니까 제발 도와줘. 그럼 이혼할래요? 태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라고? 이혼하자고요. 당신 빚 제가 갚아줄게요. 대신 이혼해요. 여보, 그건 싫으면 됐어요. 알아서 하세요. 저는 일어섰습니다. 잠깐, 기다려봐. 태준이 제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이혼 말고 다른 방법은 없어? 없어요. 당신이랑 더는 못 살겠어요. 여보, 제발. 나 정말 반성하고 있어. 다시는 안 그럴게. 믿을 수 없어요. 10년 동안 당신이 저한테 어떻게 했는데요? 태준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한참을 울더니 고개를 들었습니다. 알겠어. 이혼하자. 제 심장이 뛰었습니다. 정말 동의할 줄은 몰랐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어. 태준이 말했습니다. 조건이요? 위자료는 없는 걸로 하자. 나 지금 아무것도 없어. 좋아요. 그 대신 빚도 당신이 알아서 해요. 뭐? 제가 왜 당신 빚을 갚아줘요? 이혼하는데. 태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럼 날 도와줄 거라는 말은 거짓말이었어요. 당신이 거짓말 많이 했잖아요. 저도 배웠어요. 태준은 망연자실했습니다. 넌 저 정말 나빠졌죠? 당신 덕분이에요. 저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태준은 거실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한 달 후 이혼 조정이 시작됐습니다. 법원에서 태준을 만났습니다. 태준은 더 초췌해져 있었습니다. 여보, 정은아, 이제 여보 아니에요. 조정 과정은 순조로웠습니다. 재산 분할은 없었습니다. 제 자산은 결혼 전 재산이었고 태준의 빚은 혼자 진 거였으니까요. 위자료도 없었습니다. 서로 합의했으니까요. 그럼 이혼에 합의하신 거죠? 조정위원이 물었습니다. 네. 저는 대답했습니다. 네. 태준도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혼 조정 성립입니다. 법원을 나서는데 태준이 불렀습니다. 정은아. 저는 돌아봤습니다. 나 정말 미안해. 너한테 너무 못했어. 이제 됐어요. 각자 살아요. 너 혼자 잘 살 수 있겠어? 당연하죠. 원래 혼자 살았는걸요. 당신 몰래. 저는 돌아서서 걸었습니다. 뒤에서 태준이 뭐라고 말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찾았습니다. 2층 공실인데요. 인테리어 공사 시작하려고요. 네, 건물주님. 어떤 업종 들어오세요? 제 매장이요. 정은생활 오프라인 1호점. 아, 그러시군요. 축하드립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윤서연 한의원이 있던 그 자리에 이제 제 매장이 들어서는 겁니다. 태준이 투자했던 그 자리예요. 한 달간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됐습니다. 저는 매일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하얀 벽, 밝은 조명, 깔끔한 선반들. 제가 상상하던 매장이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개업일 간판이 걸렸습니다. 정은생활 마이너스 오프라인 1호점. 유리창 너머로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고객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와, 여기 물건 좋네요. 사장님, 이거 온라인에서 보던 건데. 저는 카운터에 서서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제 이름으로, 제 힘으로 만든 매장. 아무도 몰래, 아무 도움 없이 일군 제 사업. 이제는 당당히 세상에 드러낼 수 있게 됐습니다. 오후쯤 낯익은 사람이 매장 앞을 지나갔습니다. 태준이었습니다.
멈춰 서서 간판을 올려다봤습니다. 저는 유리창 너머로 태준을 봤습니다. 태준도 저를 봤습니다. 잠시 눈이 마주쳤습니다. 태준의 눈빛은 복잡했습니다. 후회, 부러움, 그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웃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돌렸습니다. 태준은 한참을 서 있다가 걸어갔습니다. 뒷모습이 쓸쓸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는 진짜로 자유로워졌습니다. 이혼 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정은생활 오프라인 매장은 대박이 났습니다. 온라인 고객들이 직접 찾아왔고 입소문을 타면서 새 고객들도 늘었습니다. 한 달 매출이 2천만 원을 넘었습니다. 직원도 2명 더 뽑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매장에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님? 저는 놀라서 일어섰습니다. 시어머니는 매장 안을 둘러보더니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여기가 내 가게야? 네. 내가 이런 걸 했었구나.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복잡했습니다. 이 건물도 내 거라며? 네, 결혼 전에 샀어요. 그걸 왜 말 안 했어? 말할 필요 없었어요. 어차피 관심도 없으셨잖아요.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은아, 태준이가 요즘 많이 힘들어해. 그래요? 빚도 못 갚고 회사도 그만뒀대. 우리 집에서 지내는데 매일 방에만 틀어박혀 있어. 시어머니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내가 좀 도와줄 수 없니? 왜 제가요? 그래도 10년을 같이 산 사이잖아. 10년 동안 저를 무시하신 사이요.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머님도 똑같으셨잖아요. 저 백수라고 놀고 먹는다고 하셨죠. 시어머니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너한테 미안해. 처음 듣는 사과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늦었어요. 저희 이혼했잖아요. 알아. 그래도 태준이가 너무 불쌍해서. 불쌍한 건 저였어요. 10년 동안 무시당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요. 시어머니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만 가보세요. 손님들 오세요. 시어머니는 한참을 서 있다가 돌아섰습니다. 정은아, 너 정말 강해졌구나. 강해진 게 아니에요. 원래 이런 사람이었어요. 어머님들이 몰랐을 뿐이죠. 시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매장을 나갔습니다. 일주일 후 신우이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언니, 나 민지야. 통화 좀 할까? 뭔데? 언니, 오빠 진짜 많이 힘들어해. 제발 한 번만 봐줄 수 없어? 민지야, 내 오빠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알아? 알아. 잘못했어. 근데 그래도 뭐, 가족이잖아. 이제 남이야. 이혼했어. 언니가 그렇게 차가운 사람이었어? 차가운 게 아니야. 현실적인 거지.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더 이상 그 사람들과 엮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한 달 후 매장 앞에 태준이 나타났습니다. 훨씬 더 야위어 있었습니다. 정은아, 왜 왔어요? 너 좀 보고 싶어서. 볼 거 없어요. 가요. 정은아, 나 정말 후회해.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이제 알겠어. 이제 알아서 뭐 해요? 이미 다 끝났는데. 나 진짜 바보였어. 옆에 있는 보물을 몰랐어.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 없으니까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아. 당연하죠. 제가 당신 뒷바라지 다 했으니까. 정은아,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안 돼요. 절대. 제발. 가요. 손님들 오니까 민폐예요. 태준은 한참을 서 있다가 물었습니다. 너 행복해?
네, 아주 많이요. 나 없이도 당신 없어서 더 행복해요. 태준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정은아, 나 정말 미안해. 알았어요. 이제 그만 가요. 다시는 오지 마요. 저는 매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태준은 유리창 밖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사라졌습니다. 석 달 후 친구 명숙이 매장에 찾아왔습니다. 정은아, 너 대박 났더라. 소문 다 들었어. 그래? 뭐래? 동네에서 난리야. 백수 며느리가 알고 보니 건물주의 사장이었다고. 창피하네. 창피는 멋있어. 명숙이 웃었습니다. 그나저나 태준이 요즘 어떻대? 몰라. 관심 없어. 그 사람 요즘 공사판에서 막노동한대. 그래? 응, 빚 갚으려고. 근데 8천만 원이 어디 쉽게 갚아져? 명숙은 혀를 찼습니다. 자업자득이지 뭐. 맞아. 자기가 한 일이니까.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태준에게 미련도 동정도 없었습니다. 그저 남이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정은 생활은 2호점을 냈습니다. 강남에 큰 매장을 열었습니다. 직원은 총 10명이 됐고 연 매출은 5억을 넘었습니다. 저는 성공한 사업가가 됐습니다. 개업식 날 많은 사람들이 축하해줬습니다. 방송국에서 취재도 나왔습니다. 사장님, 성공 비결이 뭔가요? 포기하지 않는 거요. 무시당해도 무너지지 않는 거요. 가족의 응원도 컸겠죠? 아니요. 혼자 했어요. 아무도 몰래. 기자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대단하시네요. 촬영이 끝나고 저는 1호점으로 갔습니다. 제 건물 2층. 윤서연 한의원이 있던 바로 그 자리. 이제는 제 매장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유리창에 비친 제 모습을 봤습니다. 단정한 정장, 자신감 있는 표정, 똑바로 선 어깨. 10년 전 무시당하던 그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저는 당당한 사업가였습니다. 제 이름으로, 제 힘으로 일어선 여자였습니다. 남편이 상간녀에게 차려준 한의원, 결국 내 건물이었지. 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자리에 내 매장이 서 있어. 저는 웃었습니다. 통쾌한 웃음이었습니다. 복수는 이렇게 하는 거였습니다. 상대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내가 일어서는 것. 무시당하던 사람이 성공하는 것. 그게 진짜 복수였습니다. 이제 진짜 내 인생은 내 이름으로 산다. 저는 제 이름이 새겨진 명함을 꺼냈습니다. 정은생활 대표 김정은. 자랑스러운 제 이름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사연을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곧 새로운 사연의 시작입니다. 내일은 더 따뜻하고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사랑합니다.